애플페이를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차별 대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세계 굴지의 결제 기업들이 합작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수수료로 거하게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오늘은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과연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애플페이는 세계 간편페이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매량만큼이나 엄청난 속도로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전 세계 iOS 사용자의 48% 이상이 애플페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또는 사용하지 못한 52%의 한국 사용자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먼저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애플페이 인식을 위한 비접촉식 단말기 보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다수의 점포들이 신용카드 인식 단말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거리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Near Field Communication NFC 단말기의 보급률은 전체의 10%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각 카드사의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점차 해결이 되어 가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수의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자기장 방식의 MST 카드의 경우 잦은 결제 시에 카드의 인식 부분이 쉽게 훼손된다라는 점과 보안상 외부 물리적인 해킹에 취약하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사용 시 추가적인 배터리 소모가 발생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보안 문제의 경우에는 삼성페이 결제 시에 지문인식과 같은 인증 절차를 통해서 보완되고 있지만 인식 부위 훼손 문제와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NFC 방식을 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삼성에서도 요즘 나오고 있는 제품에서는 MST와 NFC를 동시 지원하고 있고 해외 제품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MST 기능을 아예 빼고 NFC 기능만 탑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간편 결제 방식에 있어서 NFC 방식을 채택해 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막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애플페이 수수료입니다. 애플에서 요구하는 애플페이 사용 수수료는 타 국가들의 경우 거래당 신용카드는 약 0.15%, 데이비카드는 0.0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이전에 애플페이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수수료 조정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의 평균 수수료인 0.15%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계약한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0.03%,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은 0.05%로 애플페이 수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 이후 한국도 낮은 수수료로 협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의 경우에는 삼성이 전체의 약 70%로 압도적으로 높고 아이폰 사용률은 약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구매력이 강한 30, 40대의 경우에 더욱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낮추고 들어오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은 워낙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애플이 어느 정도 수그리고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았고요. 애플은 지난 4월 국내 세 번째 애플 매장인 애플 명동을 열면서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주요 카드사들과 애플의 협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내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과 전혀 다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막고 있는 세 번째 문제점이 바로 국내 카드사들의 독특한 수익 구조입니다. 국내 카드 결제는 해외와 달리 VAN사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벤은 국내 카드 결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심판을 한 명 두는 셈입니다. 원래라면 가게마다 내가 쓰는 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했어야만 하지만 중간에 벤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카드를 우리가 여러 곳에서 손쉽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을 쓰려면 급여를 줘야 하겠죠. 중간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카드사들은 수익에서 이 비용이 항상 빠지고 있습니다. 벤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금액대와 카드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약 1%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카드 수수료를 보면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약 2%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구조가 비슷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평균 수수료가 2.4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애플페이를 적용시키게 되면 0.15%가 추가로 더 빠지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애플페이 사용해서 이 0.15%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애플페이 인식을 위한 EMV 시스템 회사에도 1%를 추가로 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내용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애플페이를 도입하려면 추가적으로 약 1.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국내 카드사는 이미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이것까지 내고 나면 수익은 물론이고 아예 적자가 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결국 수익성을 쫓게 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도입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이 공존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무제한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 점이 분명 좋은 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애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애플페이를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차별 대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가능성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뒷내용에서 이어서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었던 EMV 수수료입니다. 사실상 애플페이로 애플에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인 0.15%는 어찌저찌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비접촉 결제 방식으로 2022년부터 NFC 결제 표준으로 정해진 방식입니다. 처음에 유로페이와 마스터카드, 비자 세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방식으로 이 회사들의 앞글자를 따서 EMV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로페이는 2002년에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나뉘어 인수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게 된 이 세 회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JCB, 중국의 유니온페이, 미국의 디스커버 등 세계 주요 결제 회사들이 합작해서 EMVCO라고 하는 이름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단으로서 국제 규격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유럽 각지를 돌면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 EMVCO와 협력을 맺고 간편페이를 통한 시스템 사용 시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세계 굴지의 결제 기업들이 합작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수수료로 거하게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측정에 제한 아닌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페이 결제를 할 때마다 1%의 수수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면 카드사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간편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외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만에 하나 애플이 KLSC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앞서 말했었던 문제들 때문에 한정된 시장을 감안하고 나설 만한 카드사가 과연 있을지 하는 문제점도 역시나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되었든 간에 모노폴리 방식의 이 독과점은 절대로 우리 소비자에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각종 언론 매체의 기사를 토대로 요약한 정보입니다. 때문에 요약 과정에서 변수가 될 만한 다양한 상황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추렸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 항상 그렇듯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카일이었습니다.